영화 속 문제를 토론해보는 시간, 영문토. 지금부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영화 속 어떠한 문제를 두고 각 인물들 혹은 한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저와 시청자분들이 그 인물을 왜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에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도 이 컨텐츠의 일부분이고요. 한마디로 토론이에요. 토론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컨텐츠는 저 혼자 진행할 때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처음엔 최대한 중립적으로 각 인물들의 입장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왜 그를 지지하는지, 제가 생각한 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꼭 정답 혹은 오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의견 또한 하나의 의견이라는 걸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 의견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해보는 아주 이상적인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만에 좋은 컨텐츠가 나와서 스스로 정말 대견해하고 있어요. 잘했어. 아무튼 컨텐츠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토론해볼 영화는 어메이징 메리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토론의 주제는 천재소녀의 인생이 없는 조기교육 필요한가? 입니다. 하지만 토론하기 앞서 여러분이 영화에 대해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짧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 여름, 플로리다 한적한 마을에 프랭크라는 건장한 남자와 메리라는 깜찍한 소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 둘은 부녀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랭크는 메리의 엄마의 오빠, 즉 메리에게는 외삼촌이에요. 그럼 메리의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프랭크가 왜 메리의 양육을 대신하고 있느냐? 사실 메리의 아빠는 메리의 엄마를 그냥 임신시키고 나몰라라한 나쁜 새끼였고, 메리의 엄마는 원래 천재 수학자로 촉망받던 사람이었지만 밀레니엄 수학 문제 중 하나인 나비스토크스라는 문제를 풀다가 스스로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메리가 자신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될까봐 걱정되었던 메리 엄마는 자살하기 전 프랭크에게 메리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 프랭크는 동생의 마지막 유언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기였던 메리를 데리고 남들 모르게 잠적하게 된 거죠.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나이가 들수록 천재적인 수학 능력을 보여주는 메리.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메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는 점이었죠. 프랭크는 메리의 능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감춰보려 하지만 결국 메리의 할머니 에블린에게까지 메리의 존재를 들키게 됩니다. 여기서 메리의 할머니 그리고 프랭크의 엄마가 되는 에블린은 세계적인 수학계의 저명인사였고, 그런 위명만큼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메리의 엄마가 그렇게 된 것에는 사실 에블린의 숨막히는 조기교육이 크게 한몫을 한 거였죠. 아무튼 메리의 범상치 않는 재능을 단번에 알아차린 에블린은 메리를 예전 메리의 엄마처럼 자유로움 없이 오로지 공부만 시켜야 된다라고 프랭크에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프랭크는 그런 에블린의 교육관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며 메리를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생활시켜야 한다고 에블린의 입장에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느낀 건 메리의 할머니 에블린이 참 얄밉다는 거였어요. 나름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고 메리의 삶을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는 프랭크에게 에블린은 그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메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냥 나쁜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에블린이 영화 내에서 주장했던 말들이 이성적으로는 참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어도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교육 시기를 놓치게 되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그저 그렇게 된다라는 주장은 사실 영화 내에서뿐만 아니라 간혹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들려오는 씁쓸한 말들이에요. 또한 메리가 수학을 즐기고 있다는 점, 이것 또한 유념해야 하는 점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조기교육으로 인해 세상이 더 윤택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에블린이지만 욕망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삐뚤어지게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문제는 메리의 삶이 그녀의 논리에는 그닥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였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럼 여기서 반대 입장인 프랭크의 입장도 자세히 들어봐야겠죠? 프랭크는 인류를 위한 대의, 명예 이런 거 다 까잡수고 오로지 메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는 에블린의 조기교육이 어느 정도 이해 가능선이었다면 용인해보겠지만 누구보다 메리가 고독해지고 이 아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못 보고 자라게 될 걸 뻔히 아니까 에블린 안 돼, 돌아가, 응 아니야 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프랭크의 행동에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긴 해요. 그건 바로 자신의 동생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메리가 수학이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프랭크는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오히려 메리에게 막 다른 걸 하자고 꼬드기고 최대한 공부를 안 하게 해서 메리의 재능을 억제하는 행동을 자주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진정 메리를 위한 것일까라는 게 제 의문이고요.
아무리 에블린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세상이 메리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두 입장을 고민해보고 내린 제 결론은,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 하여도 프랭크의 입장을 조금 더 지지한다입니다. 사실 이게 뭐라고 혼자 엄청 고민했어요. 아무튼 제가 왜 프랭크를 지지하냐면, 저도 가끔은 어렸을 적에 하기 싫고 제가 원하지 않던 걸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걸 할 때는 제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시간이 지나고 그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참 만족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에블린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 삶에 있어서 누군가의 강제성으로 인해 얻은 뜻밖의 행복은 제가 직접 어떤 점을 찾고 흥미로워하며 그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갈 때의 성취감보다는 덜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메리가 좋아하는 수학을 지지하지 않는 프랭크도 완전히 잘했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에블린보다 메리의 선택을 더 귀 기울여주는 프랭크가 저는 더 옳다라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데이를 좀 모르는 사람이네요. 뭐 어쩌겠어요. 유튜브만 잘 되면 되지. 아무튼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메리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말해보자면, 그냥 메리가 좋아하는 거 하게 냅둬라 입니다. 뭔가 무책임한 해결 방안 같은데 자세히 말해볼게요. 사실 아까 제가 주장한 입장과 비슷한 말이에요. 메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메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걸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메리의 인생에 있어서 남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저 또한 재밌게 여러분의 생각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